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시간은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운영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네. 참 이럴 거면 안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 계속 빠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힘든 시장입니다. 그러게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뭐 대외 악재들이 좀 나와 있지만은 뭐 새롭게 나오는 악재들은 없습니다. 노출된 거죠, 다. 그렇죠. 네. 현재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어제 이제 코스피에서 3,000포인트 이탈을 좀 하면서 우리 시장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네. 가장 큰 문제 자체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네. 최근 들어서 약간 스탠스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좀 더 길어질 것 같다. 그 네. 부분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더 앞당기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크게 뭐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미중 무역 갈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 쪽인데 그 뭐 옛날 뭐 트럼프 때부터 뭐 나왔던 내용, 거죠. 악체 내용이고요. 예. 그다음에 부채 한도 협상 지지부진한 것 자체는 뭐 큰 악재는 아니거든요. 네, 나왔던 이벤트 부분이고. 느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흥다그룹이 홍콩 증시에서 거래가 정지당했어요. 그랬죠. 예.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대외적인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 좀 반영이 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만의 두드러진 하락이라는 거죠. 어제 이제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본다 한다면 아시아 시장을 본다 한다면 예. 어제 이제 장중에 하락했던 대만 증시 같은 경우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안 2% 좋았죠. 빠졌지만 그래도 3. 아마 6, 7% 정도 하락했다가 낙폭을 거의 많이 그래도 줄였어요. 그 하루 동안의 흐름이 또 그렇죠. 그랬군요. 그 항생지수도 음. 부도가 났던 흥다그룹이 거래가 되고 있는 항생지수도 어제 플러스 거의 부합권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제가 그 10월달 이후에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10월달에 이거일밖에 거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시장이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한지를 10월달 한 달 동안 글로벌 증시의 지수의 움직임을 제가 좀 표로 좀 준비했는데 예. 보면 좀 확실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보게 되면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까지 보면 다우 지수는 1.4% 상승했고요. 그렇죠. 10월 한 달 동안. 네. 그다음에 인도 증시가 요즘 상당히 강세입니다. 그 신고가거든요. 1.2% 몰랐어요.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범유로 스톡 지수 50 지수도 0.4% 상승을 했어요. 네. 나스닥 시장이 오늘 반등을 감안하면 0.1% 하락을 했는데 맨 오른쪽에 이제 일본 증시가 가장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5%대네요. 근데 일본 증시가 빠진 이유 자체가 네. 유일하게 9월 달에 글로벌 시장에서 올라간 증시는 일본 증시밖에 없습니다. 일본 증시가 역시 정치적 이슈와 겹쳤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일본 니케이 지수가 9월 달에 4.9% 올랐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다운 나스닥 시장은 3%에서 4, 5% 빠졌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일본 증시의 하락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 하락과 비교할 부분 아니죠. 그러네요. 우리나라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3.5% 빠졌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무려 5.3% 빠졌으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의 반등에 따라 가지고 뭐 갭을 좀 좁힐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우리나라 내부적인 악재는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다 수급이죠, 하락 뭐. 부분 네. 자체가 네. 앞서 얘기했다시피 악재 자체가 대외 대외 악재 요인 때문에 국내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네네. 하여튼 우리 시장이 대외적인 악재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 것 같습니다. 또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 또 빠르게 올라가는 게 국내 시장인데 이제 그런 그렇죠. 부분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하락폭이 컸던 부분 자체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외국인 매매에 따른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저는 수급 이슈가 좀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예. 또 이런 대내적인 악재에 또 개인 투자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외국인하고 개인 수급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 네네. 위축 자체가 지수 하락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렇게 뭐 수급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엇갈린 수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했지만 현물 시장에서 6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어요. 됐고, 예. 6천억 정도 매도면 뭐 크질 않거든요. 과거 뭐 1조, 2조 가까이 조 단위 정도 돼야. 그렇죠. 예.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어제 코스닥 시장이 하락폭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예.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 투자가들이 비교적 큰 폭으로 매수했어요. 1,000억 이상씩 각각 매수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코스닥 시장이 2.8% 하락했던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셀트 시가총액 2위권에 해당되는 셀트론 세죠. 헬스케어와 셀트론 제약이 예. 어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랬죠. 어제뿐만이 아니라 셀트론 삼형제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보니까 셀트론도 마찬가지고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많이 밀렸네요. 그래서 이제 어제 코스닥 시장에 시가총액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셀트론 헬스케어라든가 제약이 빠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하락이 나왔던 게 아닌가. 그리고 아무래도 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은 바이오 제약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바이오 제약주들 하락 자체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비교적 큰 폭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크게 확대가 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전체로 시장은 하락하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의 어떤 그 업종을 본다면 전기전자 업종이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이 하락을 좀 주도를 했다. SK 하이닉스가 10만 원 깨지면서 2% 그쵸. 넘게 빠졌고 3% 가까이 빠졌고 그다음에 LG노텍 같은 경우도 거의 4% 정도 좀 빠졌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셀트론이라든가 삼성 바이오스라든가 녹시브라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아무래도 연일 동안 있었던 먹사의 먹는 경구 치료용 자체가 일부에서 뭐 커요. 그렇죠. 코로나 치료제 뭐 게임 체인지가 될 거다 그런 부분 네. 자체가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에 셀트리온의 럭키나 제품 자체도 약간 부진한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경쟁자. 그런 영향을 어제 예. 제약 바이오 종목과 특히 나스닥 시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나스닥 시장의 기술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우리 성장주 쪽에 있던 관련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인터넷 관련주 뭐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네이버 중심 하락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코스닥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 하락 자체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셀트리온 실적 하향을 전망이 나왔어요. 그게 좀 영업이익 자체가 3분기 때 예. 시장 예상치보다 약 28% 정도 하향할 거다. 아무래도 이런 악재에다가 이제 성장률 같은 경우 실적이 조금만 부진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제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수가 하락한 국면이었지만은 그래도 섹터별로 상당히 움직임은 종목별로는 괜찮았어요. 그랬죠. 대표적으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코스피 시장에 꾸준한 정유 종목들이 유가 상승과 함께 상승 흐름이 전개했던 것 같고 간밤에도 올랐어요. 그렇죠. 또. 예. 그다음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관련해 가지고 미디어, 엔터, 수혜 종목들, 그다음에 리오폰 관련해 가지고 호텔 신라를 중심으로 한 레저, 그다음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심, 그다음에 테마 쪽으로 보면 먹는 치료제, 네. 치료제라든가 그다음에 리비안 관련한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전기차. 상한가가 나오면서 네, 네. 섹터별로 소비재 섹터 중심으로 상당히 강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좀 이게 특징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몇몇 상승 종목 특징 종목을 좀 보면 현대백화점 코스피 쪽에서는 현대백화점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예. 예, 왜 이렇게 잘했죠? 어제 4% 정도 호텔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어제 뭐 신세계라든가 호텔 신라 관련 소비자 관련 종목이 대표적인 호텔 현대백화점 상승이 컸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리오폰 관련 수혜주도 있지만은 연휴 기간 동안에 백화점 매출이 급증했다고 그러거든요. 세일 기간도 있었지만은 그렇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작년에 비해 25.3% 정도 증가했다고 그러고 많이 늘었네요. 그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자체는 요즘 골프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골프 맞아요. 쪽에 대한 매출이 약 72% 정도 급증했다 작년 대비해서. 그다음에 여성용 의류 패션이라든가. 네. 그에 본다면 어째 골프 의류와 관련된 영업 무역 같은 경우도 어제 주가가 제품이 그쪽에 골프 이런 제품도 있거든요. 네네. 요즘은 골프 의용 제품 자체가 많이 팔려 나간다니까. 그래서 어제 의류 업종까지 동반 영업 무역이라든가 그다음에 FNF라든가 한세실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젊은 층이 또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리오폰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실적이 따라주는 쪽은 제가 의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백화점 매출이 소비자 섹터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 실적도 좋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서 한국 콜마 주식이 이제 비교적 급폭으로 좀 떴는데 망했네요. 많이 빠졌던 부분도 있지만은 어제 이제 HK 이노엔이 어제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앞서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맨 그 오른쪽에 때문에. 있는 주식인데 이 회사가 이제 한국 콜마가 과거에 CJ 헬스케어 회사를 인수한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회사가 이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한 재료가 좀 반영이 된 상한가 가니까 지분 한 52%를 가지고 있는 한국 콜마에도 어제 소비자 섹터 상승과 함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요. 그렇군요. 예. 실적은 전망치는 좋게 작년보 대비 좋게 나오지만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제가 확인해봤더니 네. 예상 실적보다 10% 정도 하회하는 실적이기 때문에 네네.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앞서 HK 이노엔의 주가 상승 부분 자체가 더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실적은 좋게 나오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자, 이 시간 좀 자주 언급한 요즘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고
계속 제가 아마 3일 연속 언급하고 종목이 LX LX 인터내셔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종목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이제 관심 종목도 이 종목에서 포인트를 좀 잡고 싶은데요. 그러시군요. LX 인터내셔널인데 자, 꾸준하게 올라간 이유 자체가 현재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중심 자체가 에너지 가격 상승이고 중국의 전략론과 포함해가지고 자주 언급되고 그렇죠. 요즘 운임 강세의 가장 핵심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네. 최근 들어서 기관매에서 집중점 되면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주식인데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계속적으로 아마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향 조정 이유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전력난과 관련해 가지고 예사 원자재 쪽의 주요 에너지 가격과 관련해 가지고 석탄과 그다음에 팜 오일 두 가지 부분이 예사가 에너지 관련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사 실적 자체는 범한 판토스랑 관련된 물류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물류와 현재 에너지 가격 강세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영업이익 3분기 가이던스가 본래 한 달 전에는 한 1,200억대였는데 예. 일주일 전에 1,500억. 최근에 어제 나온 전망치로 따서면 거의 한 1,700~800억 정도까지 상향 조정되고 계속 있는 올라가네요. 중입니다. 불과 한 달 만에 1,200억대 영업이익이 1,700~800억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 자체가 결국은 석탄 가격 상승 부분 자체라든가 에너지 가격 상승 부분 자체가 네. 실적 상향 조정 요인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실적 상향이 계속 상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여전히 저평가다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제가 38,000원도 목표 주가 잡아드렸던 주식인데요. 지금 37,00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충분히 증권사 쪽에서 목표 주가를 48,000원 이상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충분히 이 종목은 뭐 42,000원 정도 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핵심에 있는 시장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상향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가 상승이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네. 동화기업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여타 종목들 조정 구간 속에서 차별적으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도 종목들이 쉬는 국면 쪽에서 후발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게임주 종목 중에서 게임비라고 윈메이드라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윈메이드는 미르4가 뒤늦게 좀 흥행을 하고 있는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러게요. 게임비는 어제 주가가 올라온 이유 자체가 암호화폐 코인은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네, 신작은 아니었죠. 그렇죠. 신작보다는 요즘 이제 암호화폐가 상당히 강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영향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종목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개연된 괜찮은데 새로운 여유 자금을 가지고 코인원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네. 자회사 게임 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인수를 한 것 같은데 네. 뭐 긍정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죠. 그다음에 어제 뭐 엔터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SM입니다. 그렇습니다. SM이 연휴 동안 좀 악재가 나왔거든요. 이수만 회장이 홍콩 법인을 통해 가지고 불법 자금을 세탁해서 세금을 탈루했다. 예, 그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가 급등이 좀 나왔어요. 뭐 회사 측에서 부인을 좀 했지만은 뭐 최근 뭐 경영권 매각 이슈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어제 YG 엔터테인먼트도 함께 올라간 제휴와이프도 함께 떴는데 그렇죠. SM 자회사 스튜어드하우스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40% 정도 갖고 있는데 DOE라는 회사가 11월 달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 SM이 지분 자회사를 통해 40%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제휴와이프가 23%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이 DOE에 대한 상장의 기대치가 그 악재를 이겨내고 상쇄해버리는군요. 상세가 상승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히토리와 관련된 유니온이라든가 동국 RNS, 대원화성이 어제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일시적인 재료 단기 매매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발락 방학되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산업홀딩스가 어제 이제 상한가가 좀 들어갔는데 뒤늦게 이제 리비안 자동차 전기차 관련 수혜주 쪽으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움직였던 종목도 쉬어가고 있는 쪽인데 그래서 어제 시장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주가 하락한 국면 쪽에서 뭐 성장주 중심으로 하락이 좀 많이 나왔지만은 네. 리오폰 관련 종목이라든가 일부 섹터들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목별 움직임은 상당히 항발하게 전개가 좀 됐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 코너를 통해서 박준현 운용력은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 싸움이 계속된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시장도 계속 그러한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도 좀 상당히 예민함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가 될 텐데요. 자, 이러한 투자 심리에 맞는 투자 전략 오늘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앞서 얘기했다시피 국내 증시가 상당히 민감하게 과다하게 반영이 좀 됐어요. 개인적으로 3,000포인트는 좀 최소한 지지가 되지 않겠나 했었는데 어제 힘있게 그러게요. 붕괴가 되고 장중에 2,940까지 좀 내려온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2,940포인트 때는 아마 3월달 10일 정도 될 겁니다. 그때 미국의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1.7% 돌파할 때였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때 장중에 2,900 아마 28인가요? 찍고 잠깐. 왔던 때인데 일단 오늘 최근에 이제 이런 대외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 주식형 펀드 쪽에 자금이 계속 들어와요. 국내 그래요? 주식형도 그럴 거예요. 오히려 신흥시장 같은 게 우리나라 신흥시장 쪽이니까 8주 연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 현물 쪽에 팔았지만은 파는 물량 자체는 많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 뭐 당연히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으니까 반등이 나올 건데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이 안 나와도 오늘 뭐 반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계속 밀렸어가지고.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예. 지금 20일 이격도가 지금 코스피 기준에서 지금 95 아래거든요. 94점 아마 7 정도 될 겁니다. 과매도 구간이요. 그렇죠. 과매도 지난번에 제가 8월 20일 날 이때죠. 이때 예. 제가 주가 떨어질 때 주가가 다 빠졌습니다. 그때 이격이 95.3이었어요. 그때보다도 더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거 폴리 보시게 되게 되면.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하락한 경우가 1년에 이격이 95 아래로 내려온 거는 3번, 4번 이상 안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제 종가 기준에 가 이격도 자체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 자체는 단기간에 가장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연스럽게 이격도 95 아래서는 항상 급반등이 나오거든요. 코스닥 시장은 더하죠. 코스닥 시장은 지난 8월 20일 날 93.7인데 지금 현재 92.7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미국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반등 나오겠지만은 네. 어제 주가 빠진 국면 쪽에서 매도를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되는 쪽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찬스군요. 네. 따라서 오늘 뭐 주가가 올라갈 때 과감하게 또 따라서 하기보다는 아침에 좀 거래량 없이 올라섰다가 잠깐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즉 그래서 과매도 국면에 진입해서 비율적 반등이 나온다. 충분히 뭐 코스피에서는 3,000포인트 회복하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매매 전략 자체는 낙폭과대 대형주가 일단 반등을 좀 주도하겠죠. 골고루 반등 나옵니다. 대신 이제 오늘 부진할 것 자체는 부진할 종목들 자체는 이제 따라가서는 안 되는 종목, 리오폰 관련 종목들,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은 당연히 오늘 쉽니다. 약간 반대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시기 때문에 타이밍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그렇다 한다 또 시장 자체가 개별성 종목들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슈와 모멘텀 수반 종목들 중심의 장이에요. 중성 종목들은. 그러니까 낙폭과대 대형주의 단기 매매, 이슈 수반 종목의 개별 종목 장세, 앞서 얘기했다시피 리오폰, 리비안 관련 종목 먹는 치료제라든가 그렇죠. 특히 중장 중에 친환경, 에너지 가격 급등과 관련된 그리고 이슈와 관련 종목들 움직이는 장세거든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심 업종은 뭐 IT, 철강, 화학 업종이고요. 화학 업종 내에서는 제가 친환경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의류,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강세와 관련된 부분들 중심의 친환경, 리오폰 관련 종목들은 조정권에서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약간 박자 잘못하면 오늘 또 손실을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겠는데요. 관심주는 어디에서 보세요? 예, 일단은 에너지 가격 급등 관련 수혜 종목 쪽에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슈 중심의 장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관련 수혜주를 잡을 수 있는 앞서 제가 LX 인터내셔널 얘기했었는데 그러셨죠? 그쪽에서 한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쪽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최근에 석탄, 석유, 가스라든가 팜 오일을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표를 좀 먼저 보시게 되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뜬 게 발전용 석탄입니다. 지금 연초에 톤당 80불대인데 지금 전일도 급등 247불이에요. 거의 그 200불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여기도 세죠. 천연가스 오늘 또 급등했거든요. 어제 9% 급등했습니다. 거의 10% 신고가입니다. 가깝더라고요. 어제 급등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는 쪽인데 급등이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지금 뭐 80불대 거의 육박했지 맞죠. 않습니까? WTI 기준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팜오일, 팜오일. 팜오일도 최근 거의 신고가 근처입니다. 신고가 그렇군요. 근처. 뭐 대부분 뭐 가격이 보면 석탄은 13년 만에 최고치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유가는 7년 만에 최고치 흐름이 전개되고 다 있는데 최고치네요. 이게 이제 올라간 이유 자체가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일단은 공급 부족 이슈가 있는 거고요. 공급 네. 쪽에 일단 병목 현상이 가장 큰 부분이고, 그렇죠. 석탄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사재기라든가 그런 어떤 그다음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에 석탄 사용에 따른 네. 부담을 천연가스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이 크죠. 특히나 그렇죠. 인플레이션 자체가 에너지 원자재 부분 자체가 대체 수단으로 연기 쓰는 거니까 여러 가지 요인 자체가 복합적으로 개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에너지 가격 부분 자체는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 때문에 특히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 동절기 때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상승은 추가적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던 전망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관련 에너지 관련 종목 중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 종목과 그다음 제가 이 시간에 언급해드렸던 중기적으로 계속 주목해볼 만한 한 종목을 언급해드릴 건데 첫 번째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네. GS 글로벌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이슈가요? 이 종목은 석탄입니다. 앞서 이제 LX 인터내셔널이 에너지 쪽에 석탄과 팜오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가격 상승인데 예산은 이제 본래 업황 자체는 이제 LS 그룹 중심으로 해가지고 GS 그룹 중심으로 철강이라든가 화학 중심의 무역 트레이딩 쪽에 준대.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석탄 쪽에 해외 인도네시아 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 인도네시아 BSSR이라고 그 최대 석탄 쪽에 지분을 그런 데가 투자하고 있군요. 있는 상태인데 예, 예. 앞서 얘기했던 석탄 가격이 연초 대비 200% 이상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 실적 자체도 상반기 때 영업이익이 194억 정도 작년 적자에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대량 거래가 수반이 좀 됐는데 예. 석탄 가격이 이제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뭐 앞서 얘기했다시피 급등이죠. 좋네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인도라든가 중국 쪽에서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지금요. 거의 발전소의 재고가 3일, 5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런 어떤 부분 단기적인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 접근해 보시기 짧게. 바라겠고요. 목표 예. 주가는 3,2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절 가격은 2,5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좀 길게 봐야 될 종목도 오늘 갖고 오셨는데 그건 어떤 네, 종목이에요? 뭐 이건 뭐 한번 언급해드렸던 종목이라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JC 케미칼입니다. 말했던. 이 종목은 앞서 예. 얘기했다시피 팜오일입니다. 팜오일. 예산은 이제 바이오 연료, 디젤과 중유가 주 매출이 아마 8, 9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팜 열매를 생산해 가지고 그게 예. 식용유로 생산하고 그 증류해 가지고 바이오 디젤이라든가 바이오 중유 쪽에 들어간 신재생에너지 기업입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 회사의 실적을 결정하는 부분 자체는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크루드 팜 오일 가격입니다. 팜 오일 가격 이것도 이제 이거 높은데요? 에너지 가격 상승에 수혜를 받으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군요. 작년 평균이 710달러 있는데 지금 네. 1330달러로 작년 평균 대비해서 100% 정도 올라간 상태인데 그렇군요. 이 가격에 따라 가지고 네. 바이오 디젤이라든가 바이오 중유의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네. 바이오 디젤과 중유제 첨가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 같고요.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가지고 네. 이 회사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 영업이익이 192억인데 지금 상반기 때 189억, 당기 수익은 작년 1년도 78억인데 이미 상반기 때 작년 실적의 거의 100% 이상을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네. 실적 자체가 계속 성장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이 종목은 제가 좀 언급해 드렸던 주식이거든요. 애경유와 더불어서. 그렇죠. 애경유와는 목표 주가 도달했다가 잠깐 밀려 있는 쪽인데 애경유와보다는 예산은 직접 팜 오일을 생산해서 제품까지 생산하기 때문에 수혜입니다. 그거 그래서 장점이군요.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농장을 운영을 해가지고 열매를 추출해가지고 바이오 디젤이나 중유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오일 가격에 크루드 제품 가격에 수혜를 받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15,000원, 선절 가격은 9,500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준현 운용력이 포인트를 맞춘 것은 이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췄고요. 짧게 볼 수 있는 종목은 GS 글로벌, 그리고 조금 중장기로 볼 수 있는 거는 JC 케미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도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입니다.